일단 총평을 좀 해주시죠. 오늘 정부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네. 대한민국의 교과서라는 겁니다. 예. 이것은 제가 저의 모든 명예를 걸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예. 네. 지금 고등학생 3명 중에서 1명이 보는 채택률 1위 교과서. 예. 미래엔 출판서 교과서는요. 예. 완전히 좌편향 김대중 노무현 교과서입니다. 어허, 예. 김대중, 김정일 남북 정상회담 사진은 2번 신고 있어요. 예.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은 잔뜩 찬양을 하고 예. 반대로 말이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북한의 4대 테러. 예를 들자면 아웅산 테러,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예. 천안함 폭침, 예. 그다음에 울진 삼척의 무장병비들이 양민을 학살한 사건. 예. 네 사건을 하나도 다루지 않습니다. 아하. 다 빼놨어요. 예. 그리고 6.25 전쟁을 다루는데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예. 6.25 전쟁, 한국 전쟁이 발발했다. 북한이 남침했다는 표현 다 뺐습니다. 아하. 완전히 저는 절대로 이 김대중 노무현 교과서라고 해서 예. 이승만 박정희 교과서 만들자는 주장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잘못도 철저하게 비판을 하고 그렇죠. 네. 대신 중간에 현대사의 양쪽 흐름을 균형 있게 배열을 하는 예. 대한민국 교과서를 만들어야 돼요. 예.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학부모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예. 싶어요. 예. 박근혜, 최순실, 정유라가 밉다고. 예. 예? 그래서 이 정부가 하는 모든 것을 반대해서 아하. 국정교과서 반대해서 예. 그럼 여러분들의 자라나는 아들, 딸들을 현대사에 대해서 비뚤어진 시각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으로 키울 것이냐. 예. 그 교과서가 어떻게 돼 있냐면 예를 들자면 대기업가들 있지 않습니까? 네. 재벌 대기업가들 아주 매도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런 교과서로 자라나는 우리 아들, 딸들이 공부를 하면 예. 예를 들자면 저희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 아닙니까? 그렇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업가 정신이잖아요. 그렇죠. 기업가 정신을 가져야 자기가 밤을 새서 연구하고 사업을 해야 이병철 회장이나 정주영 회장 같은 사람, 예. 트럼프 같은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아니면 샐러리맨으로 들어가도 예. 자기가 이명박 대통령처럼 샐러리맨의 신화가 신화를 되든지. 만들 수가 있잖아요. 예. 기업가 정신을 철저하게 깎아내리고 말이죠. 예. 예? 이런 어떤 불균형한, 그래서 제가 학부모들에게 말씀드리고 예. 싶은 건 예. 자, 우선 교과서를 보시던가 예. 네. 안에서 시간이 없으면 오늘 웹사이트 같은 거 들어가서 네. 보실 시간이 없으면 예. 예를 들자면 제가 분석해낸 동영상을 인터넷에서 보시던가 예. 아니면 저의 제안대로 만약에 국민 대토론회가 열리면 예. 정리된 것들이 네다섯이 나오겠죠. 하여튼 적나라하게 양쪽 거를 다 놓고 보면 예. 건전한 상식을 가진 학부모라면 내 아들 딸에게 저런 좌편향 교과서로 이 공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제 많이 우려했던 게 그거 아닙니까? 자, 좌편향을 고친다고 해서 예. 네. 박근혜 정권이니까 예를 들자면 박정희 대통령을 미워하고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을 예를 들자면 김구나 이런 세력보다도 역사적으로 한층 올려놓고 말이에요. 네. 이런 것들 그러면 북한의 어떤 도발성이나 이런 것만 비판을 하고 예를 들면 예. 북한과의 교류라든가 뭐 이런 것을 완전히 깎아내리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랬죠. 근데 제가 오늘 설명을 들어보면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공개되는 것을 보겠지만 예. 그런 우려는 가지지 않아도 좋을 것 같아요. 아하. 예. 이제 한번 보십시오. 보고 예. 나서 우리가 냉정하게 자 예. 이거는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예. 우리가 대규모 촛불 집회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대로 된 나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 아니에요? 그거죠. 그거 예. 아닙니까? 그러면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네. 자라나는 세대가 제대로 된 역사 의식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의 좌편향 교과서로는 그것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탄핵의 명분이 취지가 제대로 된 나라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역사 교과서도 이번에 국민 대토론을 통해서 예. 정말 좋은 방향을 잡아가야지. 네. 아하. 대통령이 탄핵된다고 해서 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선다고 해서 중요한 정책을 바꾸면 예. 예를 들어 국정교과서 무슨 취소시키고 사드 배치 반대하고 예. 말이죠. 기존의 주요한 나라의 주요 정책을 뒤집어 버리면 이 나라는 대통령 탄핵시키는 것보다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 아하. 네, 아무래도 국민 여론이 국정교과서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탄핵이 가결이 되면은 그 국정화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질 수밖에 예. 없고 그렇다 보면은 국정화를 추진하는 추동력도 확 떨어질 거라는 그런 예. 관측 나오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국정교과서라든가 이 좌편향 교과서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네.
완전히 제가 판단할 때는 올 코트 프레싱으로 국민을 네. 설득해야 됩니다. 아하. 대통령의 잘못과 대통령이 끔찍하게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네. 예? 대한민국의 품격을 추락시킨 죄를 저지른 것 아닙니까? 예. 네. 그래서 지금 탄핵의 심판대에 오르기 직전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최순실 정유라만 보면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런데 그거와 대한민국의 역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거와. 그건 네? 별개지요. 그래도 북한이 테러를 저지르고 한국 전쟁에서 한국 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됐다는 것과 예. 예를 들자면 모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사실을 기술해서 정확한 안보관을 가진 세대로 우리 아들 딸을 키워 나가야 되는 문제와 예. 최순실의 10억 원짜리 정유라의 10억 원짜리 말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하. 예? 그 말똥하고 역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말똥은 말똥이고 역사는 역사네요. 예. 그래서 이거를 남은 시간이 예. 예를 들자면 탄핵까지 만약에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이 되면 예. 아마 제가 판단할 땐 아무리 늦어도 3개월 안에 결론을 날 겁니다. 예. 자, 그럼 보시죠. 12월 초에 가결되면 12월, 1월, 2월 지나서 늦어도 3월 초에는 결론이 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3월이 신학기가 이제 진행이 돼서 예. 국정교과서 채택 여부가 결정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 그럼 가장 큰 논란은 언제 벌어지겠습니까? 1월과 2월에 벌어지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국정교과서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예. 이제 탄핵을 이용을 해서 대통령의 잘못을 이제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국정교과서까지도 공격을 하는 현상이 벌어질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일부 그러고 있고요. 저는 이 우리나라가 이 국정교과서 문제를 통해서 한번 대토론 대경론을 벌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하. 그래서 나라의 갈 길을 아예 정해버려야 돼요. 진짜 반대 세력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래서 대통령이 잘못해서 대통령이 탄핵을 받으니까 예. 만약에 탄핵 심판에서 탄핵이 가결이 되면 네. 대통령 물러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2개월 안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걸고 큰 하나의 대경로하는 거예요. 자, 국정교과서가 이러이러하고 현재 좌편향 교과서의 문제점들이 이러하는데 대통령이 탄핵됐으니까 국정교과서도 잘못됐으니까 모든 거 다 폐지하겠다라고 내세우는 정치인과 세력에게 다음 대통령 선거와 정권을 맡길 건지 예. 아니면 대통령은 철저하게 규탄하고 단죄하고 예. 책임을 묻고 말이죠. 예. 대통령이 감옥을 가는 경우까지 생각을 해서 예. 대통령 문제는 그렇게 정리하더라도 예. 안보라든가 역사관, 제대로 된 국가의 정체성, 사드 배치를 비롯한 북한 핵에 대한 대처 예. 이런 것들은 정권과 상관없이 그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세력을 대통령으로 뽑을 건지 아하. 그건 국민이 결정하라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 대가는 국민이 고스란히 치러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의 말똥과 역사를 혼동시켜가지고 말이죠. 정유라의 말똥이 보기 싫다고 역사까지 다 뭉그러뜨리는 국민에게 예. 저는 그런 국민의 대가를 치를 걸로 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정치권에서는 새누리당 지금 뭐 분당이 되느냐 마느냐 아니면 비대위로 해서 봉합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비대위 구성을 놓고도 지금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봅니다. 일단 중진들 6인 협치 중에 3인 얘기는 나온 거고 초재선 얘기도 들어보시고 나서 전당대회 일정을 취소할지 말지를 그 다음에 다시 논의하시죠. 비주류 3인이 추천한다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충분히 논의를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일단은 그렇게 주류, 비주류 이런 식으로 거기에서 추천하니까 무조건 받아라. 그런 식으로 당을 나누면은 당이 화합이 되기 어렵고 단합이 어려우니까 아주 좋습니다. 저는 뭐 어떤 안이든지 그런 안을 내십시오. 자, 일단 중진 6인 협의체에서는 비대위원장으로 임명진 목사, 조순영 전 의원, 김형호 전 국회 부의장 물론 뭐 유승민 의원이 받는다면 유승민 의원으로 하겠다는데 네. 안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다른 3명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적합한 인사라고 보십니까? 저는 세 사람 다 부족하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네. 지금 새누리당이 예. 이번에 비대위원장을 누구를 뽑느냐가 저는 사실상 이 보수 정권의 운명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 그럴 정도입니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 기존의 예를 들자면 지금 저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작게는 당내의 문제, 예. 하지만 크게는 국가 전체적인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예. 당내로는 예를 들자면 친박계와 비박계의 화합을 도모를 해서 네. 양측이 요구하는 것에 예를 들자면 타협점을 찾아서 예. 비박계가 집단 탈당하는 것을 막고 예.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는 헌법에 따라서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넘기고 당을 추스려서 자 지금 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되면 네. 탄핵이 가결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빠르면 내년 5월 초 예. 아니면 4월 달에도 대통령 선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자, 있죠. 그렇다면 예. 그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서 보수 정권과 이 세력을 추스려서 박근혜 대통령의 폐허 위에서 예. 국가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내걸고 대통령 선거를 준비를 해서 이 당을 이끌어가는 책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비대위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네요. 비대위는 전권을 갖는 것이거든요. 예. 새로운 당 대표입니다. 예. 쉽게 얘기하면. 예. 그리고 이 사람이 대통령 후보 경선까지 관리하고 그렇죠. 상당 기간 여당을 끌어나가는 사람이어야 돼요. 예.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겠습니까? 예. 우선 그 사람 지금 전체적인 글로벌한 어떤 하나의 정치적인 요구사항이 뭐예요? 기득권 정치를 혁파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혁파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기득권 정치하고 연결되지 않은 사람, 예. 기득권 정치의 부담에서 벗어난 새로운 인물, 예. 트럼프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예.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판단하는 조건은 뭐냐면 첫째는 비정치인이어야 돼요. 아하. 기득권에서 벗어난.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매번 비대위원장 지난번에 김희옥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때 예. 그때 매번 비대위원장 얘기 나올 때마다 신문에 단골로 거명되는 사람들. 네. 예. 전직 국회의장, 뭐 전직 총리, 지금 세 분도 뭐 사실 마찬가지죠. 아니면 뭐 전직 윤리위원장 이런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때는 첫 번째 자격이 없다. 아하. 자, 두 번째는 예. 이런 위기 상황에서 비대위원장을 선정할 때는 예. 국민에게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예.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갖고 말이죠. 예? 아, 저 사람이 누구지? 저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아왔지? 예. 저 사람은 기존의 정치권과 뭐가 다르지?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회 카드를 내걸어야 되잖아요. 예.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예. 뭐냐면 예. 전체적으로 지금 저 새누리당이 나는 이 저런 그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명운이 걸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문에 지금 저 지지율이 12%까지 추락을 예. 했습니다. 조만간 10% 아래로 떨어질지 몰라요. 예. 쉽게 얘기하면 이건 여당도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제2야당에 비해서 이렇게 찌그러들었는데 예. 자, 그렇다면 이 당이 기사회생할 수 있는 카드를 비대위원장으로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구태의원하고 과거와 연결되고 나이까지 많은 사람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아하. 예. 저는 그래서 최소한 50대로 내려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예?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데 예. 캐나다의 총리, 미국의 하원 의장 말이죠. 예? 지금 저 유럽의 지도자들 예? 예. 세상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데 다시 구태연하게 과거와 연결된 예? 그 사람들이 경험은 있을지 모르지만 예. 그런 이미지가 국민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겠습니까? 아하. 뻔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예.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나가가지고 예? 친밖에 어떻고 비밖에 어떻게 하면서 뭐 이런 얘기 할 거 아닙니까? 예. 국민이 새누리당에 바라는 건 뭐예요? 단순히 당명 바꾸는 거는 화장을 고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고 예. 완전히 박근혜 대통령을 철저하게 단죄해서 예. 감옥에 보내는 각오까지 하고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과거 속에 묻고 예. 박근혜 폐허 위에서 미래의 여당을 재건할 수 있는 보수 예. 세력을 재건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예. 아. 그런데 이명박 정권의 전직 국무총리 예. 예? 군대를 갔다 왔느냐 안 갔다 왔느냐 예. 논란에 휩싸였던 사람 아닙니까? 예? 저는 분단 대지국가의 국무총리는 예. 또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는 아무리 유능해도 네. 저는 군대 갔다 온 사람이 해야 된다고. 예. 네. 새누리당의 비대위원장이라 하는 것은 네. 여권의 2인자인데 대통령이 탄핵됐기 때문에 예. 황교안 대통령 만약에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더불어서 여권의 쌍두마차예요. 예. 국가의 쌍두마차입니다. 새누리당의 비대위원장은. 그런 사람이 군대 안 갔다 와서 되겠어요? 하하. 총리도 군대를 안 갔다 왔는데. 예. 예? 이 나라는 말이죠. 지금 대한민국은 분단 대치국가예요. 북한의 핵 위협을 받는데 예. 이 국가의 쌍두마차가 두 사람이 다 군대 안 갔다 와서 되겠어요? 아. 예? 그리고 예를 들자면 또 하나 또 거론되는 전직 국회의장 예. 다 인품도 훌륭하고 또 최근에 또 책을 써서 저서 활동도 하고 맞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분이 정치 활동 전 과정을 통해서 예. 어떤 그 개혁적인 이미지나 정치의 개혁 프로그램으로 국민에게 인상을 남긴 게 뭐가 있어요? 아하. 저는 없다 이 말입니다. 인격적으로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과 예. 현재 엄청난 이 위중한 상황에서 이걸 타개해서 여권을 이끌어가는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은 다른 거라 이거예요. 자, 임명준 목사.
새누리당의 윤리위원장을 한 거 외에는 무슨 경력이 있습니까? 예. 그리고 윤리위원장이라는 게 뭐예요? 새로운 새누리당의 대대적인 개혁, 참정치, 새정치 예. 이런 거를 이끌어가야 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임명진 전 윤리위원장이 그래서 여당을 개혁한 게 뭐가 있으며 예. 국민의 뇌리에 남아있는 그 사람의 개혁 프로그램을 내세운 게 뭐가 있어요. 아하. 저는 이런 식의 짧은 사고 방식으로 편의적으로 만약에 비대위원장을 임명을 하면 예. 저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예. 여권이 박근혜 대통령의 처절한 저 비극적 상황을 딛고 예. 다시 여권이 출발할 수 있는 중요한 찬스를 놓치는 거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정관계 원로들이 대통령한테 내년 4월까지는 그만두셔야 된다. 하야를 촉구를 하셨습니다. 자, 이걸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3차 대국민담화나 기자회견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3차 대국민담화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네. 예. 어떤 걸 해야 되냐? 예. 제가 만약에 비서실장이라면 예. 대통령도로 자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하니 지금 엄청난 이 역사적 책임의 한가운데에 제가 있습니다. 국민은 분노하고 있고 촛불 집회는 5차례나 열렸으며 그리고 엄청난 국가적인 혼란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자 헌법상에 부여된 임무에 따라서 예. 아무리 제가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예. 내가 스스로 임기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하. 그것은 헌법상에 부여된 대통령의 임기를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를 포기하는 겁니다. 예. 헌법 위반입니다. 예. 대신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국회가 조속히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허. 탄핵소추안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예. 왜냐하면 국회의 의결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결정이 아니에요. 대통령 탄핵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헌재에 결정해달라라고 아하, 예. 일종의 국회가 대통령을 헌법재판소에 기소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자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국회의원 여러분 국회는 헌법에 따라서 저를 헌법재판소에 기소해 주십시오. 예. 저는 저의 모든 잘못과 실정법 위반 여부 제가 대통령을 계속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모든 것을 헌법재판소에 맡기겠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자 헌법은 헌법 정신에 따르면 거급 중립 내각은 헌법 위반입니다. 예. 헌법은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도록 되어 예. 있고 대통령과 국정철학과 주요 정책이 같아야 돼요. 예. 야당이 추천하는 거국 중립 내각은 대통령과 다 다른 사람이에요. 예. 자 그렇게 되면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혼란보다도 지금 국가 원로들은 대통령 탄핵이 가져오는 그 엄청난 혼란을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나 하지만 제 결론은 뭐냐면 네. 거국 중립 내각을 해서 대통령과 180도 다른 사람이나 아니면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이 총리를 맡으면 예.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으면 그것이 더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아하. 왜냐하면 사드 배치도 다 거꾸로 될 거고 예. 지금 미국이 내년 7월까지는 사드 배치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예.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럼 한미동맹의 근간이 그런 문제인데 예. 자 한번 보십시오. 제가 요거를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예, 예. 국가 원로들의 우려가 왜 잘못됐는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국가 원로들은 탄핵이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이다. 예. 때문에 탄핵이 가져올 수 있는 엄청난 혼란이 있다. 예. 이 주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나라 현대사를 한번 다 회고를 해보면 예.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세계사의 기록을 세울 정도로 대통령과 관련된 끔찍한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다 일어났어요. 그랬죠? 예? 자 이승만 대통령 하야 예. 이거는 뭐 다른 나라에도 있는 겁니다만 예. 자 하야와 출구 망명 그리고 예. 박정희 대통령 피살 예. 박정희 대통령이 말이에요 가장 총애하던 정보부장한테 피살된 것은 세계 역사상 유례가 별로 없어요. 예. 케네디 대통령, 링컨 대통령,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은 전부 다 이념적으로 정적들에 의해서, 반대 예. 세력에게 암살당한 겁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암살 미수는 이 영화배우 조디 포스터를 짝사랑하던 미치광이한테 예. 당한 거 아니에요. 가장 총애하던 정보부장한테 저녁 먹는 자리에서 암살당한 거는 세계사에 기록이 없는 거예요. 예. 박정희 대통령의 경호장교 출신인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두 사람이 나란히 수천억의 비자금을 받고 내란 음모 혐의로 나란히 법정에서 수갑 차고 있는 사진도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김영삼 대통령이 물러나서 한 달 동안에 IMF 외환위기의 충격 속에서 1년 동안 집 밖에 나오지 못한 것도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거예요. 예. 김대중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 4억 5천만 달러를 북한에 뒷돈으로 준 거.
그리고 이 1000명 민간인 불법 도청 사건 예. 이런 걸로 인해서 엄청난 특별 검사 수사를 받게 된 것도 세계사의 유례가 별로 없는 거예요. 예. 자, 부인이 청와대에서 100만 달러를 받은 충격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 바위에서 뛰어내려서 투신 자살한 것도 세계사의 유례가 없는 겁니다. 예. 이런 세계사의 유례가 없는 끔찍한 대통령과 관련된 일들을 겪은 민족이기 때문에 예. 대통령 탄핵 같은 거 나는 그거란 충격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우리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거를 해낼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충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탄핵은 탄핵대로 헌법으로 하고 예. 나중에 대한민국은 그대로 전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질 수 있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예. 아니 국가 원로들한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대통령 탄핵된다고 해서 이 나라가 큰일 납니까? 하하. 이 나라는 그것보다도 더 끔찍한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자, 헌법상 최초로 하지만 탄핵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역사상 교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대통령이 국가의 품격을 이렇게까지 추락시키면 헌법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탄핵이 되는 것. 그래서 대통령을 탄핵과 법정으로 돌리고 예. 이 나라가 어떻게 다시 전진할 수 있다라는 거를 온 국민에게 보여주는 교훈으로 돼요. 하하. 국가 원로들은 제발 그런 걱정하지 마시라. 하하. 그리고 거국 중립내각은 가장 기본적으로 헌법 위반입니다. 예. 최순실 사태가 헌법 위반인데 예. 그 사태를 정리하는 해결책을 헌법 위반을 할 수 없잖아요. 하하.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 중앙일보 전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